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열입니다. 새해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졌고 이제 외국인도 우리 시장에 좀 들어오나 싶었는데 야속하게도 바로 다시 큰 폭으로 매도세로 전환하는 우리 시장의 모습입니다. 네, 양시장 모두 다 1% 이상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2,500선을 반납한 채 2,480선까지 내려와 있고요. 외국인이 8천억 원 넘는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하방으로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그간 반등을 거듭했었는데 어제 4% 넘게 크게 조정이 나왔고 삼성전자도 2%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708포인트까지 내려온 채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미 시장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급락했던 뉴욕 증시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고용 지표로 인한 급락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퇴임을 약 일주일여 앞둔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또 AI 반도체 수출을 제한한다는 소식에 반도체주들 또 엔비디아와 애플과 같은 이런 기술주의 약세들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고금리 강달러의 부담을 느낀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다우와 S&P 500 지수는 그래도 상승 전환하면서 마감을 해줬고 나스닥은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반전된 분위기 속에서 이번 주는 어떤 섹터 또 어떤 종목들을 잡아봐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다양한 전략과 힌트들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그날그날의 이슈를 체크해보면서 개장 이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관심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5분 증시 브리핑을 통해서 마감 상황 살펴보고요. 개장 이후에는 AI가 포착한 테마들 살펴보면서 실시간 움직이는 종목들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매일매일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시는 시그널 포착 종목, 공략주도 늘 가지고 오시는데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종목명과 대응 전략을 방송 시간 관계상 다 풀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브리핑까지 받아보실 분들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한 가이드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팍스통신망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입장하셨다면 개장 워밍업 출발하겠습니다. 양세빈 캐스터, 전거래일 마감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미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양세빈 캐스터입니다. 어제 국내 시장 마감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3고 악재라고 하죠. 고물가, 고환율, 또 고금리까지 이런 글로벌적인 악재가 우리 증시의 발목을 또 붙잡습니다. 어제 장 초반부터 마감까지 외국인은 꾸준하게 매도세를 던졌는데요. 이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는 2,500선을 3일 만에 반납했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1% 넘는 하락 마감한 모습, 또 코스닥은 1.3% 내린 708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8,700억 원 매도했는데 이는 9월 30일 이후로 가장 많은 물량이었습니다. 그나마 개인이 7,400억 매수하면서 그나마 1% 낙폭에서 그쳤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개인이 900억대 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00억 또 500억대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대형주들 업종별 흐름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이 파랗게 물이 든 가운데 SK하이닉스의 낙폭이 눈에 띕니다. 4% 넘게 떨어지며 20만 닉스를 다시 반납했는데요. 엔비디아의 여파도 있었지만 또 16일 다가오는 TSMC의 실적 발표에 대한 경계감도 반영됐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도 2% 넘게 하락 마감했고요. 이 한미 반도체도 5% 넘는 강한 하락 보였습니다. 현대차도 2% 넘는 강한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 전날 상승분을 일부 반납한 것도 있었지만 또 지난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습니다.
이 고환율 수혜주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판매 보증 충당금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건데요. 이 판매 보증 충당금은 자동차를 팔면서 제공하는 무상 보증,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이 작년 12월 미국에 대한 판매 실적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매 보증 충당금 때문에 이 실적 환율의 수혜를 보기 어려워진 건데요. 이 증권가에서는 이 충당금을 6천억 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작된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 제약 쪽도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 장 초반 기대감으로 4.4% 상승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압박과 함께 결국 1%대 상승에서 그쳤습니다. HLB는 오히려 2%대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유한양행, 이 어제 박셀 바이오와 반려견 항암제 판매에 대한 업무 협약 소식을 전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실적 발표 기대감과 또 주주 환원 기대감으로 4% 넘게 상승 마감했고요. 방산 쪽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4% 넘게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 트럼프의 취임식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견제 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서 이 방산주도 일부 떠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국내 시장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간밤 미증시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AI 반도체에 대한 이 제약을 걸면서 나스닥이 4거래일째 하락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가가 상승하면서 이 에너지 부문 또 대형 전통주들이 오르는 시장이었는데요. 이 3대 지수 이 혼조세로 마친 모습이었고요. M7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M7 종목이 하락 마감했는데요. 테슬라는 특히 2% 넘는 상승 홀로 보였습니다. 이 자율주행차에 또 진전이 있었다는 소식 때문이었고요. 또 어제 양자 컴퓨팅 주가는 어제도 급락했습니다. 이 리게티 컴퓨팅 32%, 아이온큐도 13% 급락했습니다. 환율은 1,470원대를 밑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오는 16일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결정됩니다. 지금 내수를 생각하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인데 이 금리 차이가 오히려 환율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또 트럼프의 보편 관세 적용 문제까지 환율을 자극하는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WTI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미국의 러시아 원유 수입 제재에 또 3% 추가 상승하면서 78배럴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AI가 포착한 이슈 확인해 보시죠. 네, 전선과 전력 설비가 핫토픽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LA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기준 미국 정전 집계 사이트에 따르면 이 8만 가구가 넘게 전기 공급이 끊겼다고 하는데요. 이 서울시의 4분의 1 면적의 규모를 태우는 등 그 피해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선과 전력 설비 핫토픽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내일은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이 CPI 지수마저 또 예상치를 상회하며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 희망을 잃기에는 이릅니다. 이 장전 전략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양세빈 캐스터였고요. 방송 이후에 더 자세한 전략 아래 QR코드로 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그널들 포착해보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레디 개장 시그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과 함께 오늘 국내 증시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미리 개장 전 이슈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슈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오늘 개장 이후에 실시간 대응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빠르게 입장하셔서 편하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좀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되면서 약간 오늘의 또 시장의 분위기 출발 상황도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다양한 전략 개장 전에 다양하게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이 증시가 생각보다 좋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연일 하락장, 조정장이 조금 나타나게 됐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안개가 너무 많이 껴있더라고요. 네. 그 바닥도 굉장히 미끄러웠는데 마치 앞이 잘 안 보이는 게 오늘의 시장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분명히 최근의 상승 부분에 대한 반등 충분히 바닥 구간에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에 미국 증시만 보더라도 그래요. 어느 정도 바닥 구간에 대한 그런 인식이 심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양전에서 좀 올라왔던 부분들 그 영향이 또 국내 증시까지 오지 않을까 그런 내심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증시가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점, 항상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따른 대응 방안을 조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방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 하루 종일 저와 함께 시장 브리핑을 통해 여러분들의 실시간 대응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변동성이 강한 시장의 흐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대응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에서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시장이 하락하면서 또 마감을 하고 또 미 증시는 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좀 내리는 모습 나타났는데 미 증시 분위기가 또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어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미국 증시가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도 충분히 있었지만 네. 최근은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고용 지표들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그 고용 지표가 실업률과 고용 지표적인 부분에 나눴을 때 두 개 다 모두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 경제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튼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여줬잖아요. 지표 자체가. 그쵸, 그쵸. 그런 부분들로 따져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떨어지고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조금 더 오히려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이 미국 증시만 보더라도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반대로 나스닥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왜 나스닥 지수만 하락을 했을까요? 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기술주들에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좀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 인상의 부담 충분히 있었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정과 어느 정도의 저가 매수세가 꾸준하게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혼조세로 이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따져갔을 때는 다소 긍정적이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12월 FOMC 이후 연준 의장의 이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앞으로 이 금리가 사실상 금리 인상이 된다라는 가정이 없다면은 이 충분히 회수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시장에는 큰 충격이 가해지진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충분히 변동성은 있겠지만 꾸준한 우상향의 방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그렇게 큰 우려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승이 다시 한번 이어지지 않을까. 충분히 이 기술적 분석에 따라서도 저점 구간에 좀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등을 조금 더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증시가 연일 계속 하락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난주 고용 지표 그리고 오늘이랑 내일이랑 내일 모레 또 CPI나 PPI 같은 중요한 물가 지표가 조금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로 따져갔을 때는 사실상 시장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조금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매물이 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던 부분과 그런 매물들을 받아먹는 지금 저점에서의 저가 매수세 유입 그런 걸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LA 산불도 역시나 시장에 영향을 조금 주지 않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적인 것으로 따져갔을 때는 지난밤에 또 미국에서 AI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까지 또 나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 엔비디아에서는 또 이제 발끈했더라고요. 네.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너무 정부에서 과잉 개입을 한다. 그런 식으로 좀 반박을 하긴 했는데 어찌됐든 반도체에 대한 수출이 통제가 된다면 이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나라, 여러 국가에 자기네들의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그 팔다리가 다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기업 가치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실적으로 직결되는 부분들이니까요. 자, 그런 부분으로 따라갔을 때도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잠시 좀 쉬어가는 조정의 흐름을 좀 받게 됐었고, 자, 네 번째입니다.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도 있었어요. 블랙엘에 대한 주문 연기까지 과열 문제 때문에 블랙엘의 주문 연기까지 조금 나타나다 보니까 전반적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가 엔비디아의 주가가 소폭 조금 하락하는 영향을 조금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로 따져갔을 때 오늘 국내 증시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저가 매수세가 조금 유입됐다라는 것 자체는 금일 국내 증시에서도 어제까지 이어져 온 조정을 또 되돌림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시점이기는 하지만 반도체에 대한 조금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는 조금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기술적 분석상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박스권과 이 박스권을 좀 돌파하려는 시도가 지금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구간에 대한 지지를 조금 먼저 찾아보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선 현재 시점이죠. 2,490선에서 어제 종가가 조금 나왔는데 이 구간의 지지가 확실하게 좀 받쳐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700선을 무너뜨리지 않는지 이 구간에 대해서의 지지가 어느 정도 명확하게 잡혀진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부분에 대한 재료는 아직 남아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뭐 국채금리라든지 아니면 달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선반영되었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악재로 인해서 매도에 대한 의견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인 신호로 바닥 시도가 좀 잡혀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어찌됐든 오늘의 시장 뭐 여러 가지 재료들도 나타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궁금하시고. 자, 그런 부분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사실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대응을 도와드리냐? 하단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으로 함께 하신다면 저와 함께 시장 대응 가능하시고 종목들도 같이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함께 하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나스닥 지수 최근 들어 계속 조정의 흐름을 보였었죠. 하지만 저점 구간에 도달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CPI와 PPI 발표 같은 이런 지표들의 발표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리스크 관리가 나왔을 수가 있고요. 또 LA 산불에 대해서도 좀 영향을 받아가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또 어제는 또 AI 수출 통제에 대한 이런 타격이 좀 있었고요. 최신 인공지능 AI인 블랙웰에 대해서 이 주문을 연기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의 타격도 조금 있었습니다. 이런 악재들을 또 소화하고 또 우리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장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 또는 어제의 낙폭에 대한 이런 반발 매수,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까지 있는 만큼 이런 부분 어느 정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구간을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 실시간으로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대응과 가이드들은 대표님께서 팍스통신망에서 방송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잡아주시고 계시니까요. 대응 전략 함께 하실 분들 팍스통신망에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개장 전 이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 어디서 살펴볼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뭐 반도체 시장이 좀 좋지는 않겠지만 네. 전일 시간에서 좀 상승이 나왔던 종목을 좀 살펴볼까 해요. 사실 제가 이 자료를 만들고 조금 아쉬웠던 게 이 네.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조금 제약주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는데 네. 아쉽게도 오늘은 조금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요. 네. 제약주 사실 지금 시작 직전에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좋은 호재가 조금 나왔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오늘 또 제약주가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꼭 스캔하셔서 바로 입장을 하시고요. 자, 어쨌든 오늘 유리기판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반도체 딴에서도 유리기판을 가장 많이 주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어제 또 시간에서도 강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시간에서 상승도 나왔기 때문에 왜 올랐는지 그럼 오늘 오히려
시장이 하락할 예정 가능성이 높다면 네. 오히려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채태원이 택한 SKC 유리기판, 삼성과 LG도 뛰어든다. AI 반도체가 떠오르는 먹거리로 이제 유리기판이 사실상 지금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원래 작년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로 따져간다면 우리가 테마성으로 소재, 부품, 장비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의 세분화 테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뭔가 좀 많은 테마들이 신규로 생성이 됐습니다. 뭐 HBM부터 온디바이스 AI, 지금 보시는 유리기판이나 지금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액침 냉각 등 굉장히 많은 세분화 테마들이 다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리기판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조금 상승이 강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SKC가 자사의 유리기판을 소개한 가운데 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엔비디아 향 공급을 시사하면서 이목이 조금 더 집중되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리기판 모형을 들어올리면서 방금 팔고 왔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시장에서는 지금 SKC에 관련되어 있는 유리기판도 물론이고 그 후발주로도 관련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유리기판에 대한 재료들 지금 시장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련주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제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던 한빛레이저와 피롭틱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봤던 종목이기도 해요. 목요일 날 반도체 얘기를 드리면서 피롭틱스 상승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 목요일 날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 당일 날 나왔었죠. 제가 아마 이날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이 종목 단타로 공략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아침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목요일날 같은 경우도 보시면 목요일날 이때죠. 여러분들이 저하고 방송을 시작했을 때가 이때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방송 끝나고 나서 9시 반까지 꾸준하게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피롭틱스 같은 경우도 먼저 조금 살펴보자면 지금 저점을 잡고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정확하게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구간이 이 종목은 지금 24,000원대의 구간이 가장 중요한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종목은 이 구간만 오면 어느 정도 부딪히면서 주가가 다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이 구간이 이 차트상에서는 저항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근데 이 저항대를 그날 목요일 당시에 갭상승으로 돌파해서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 구간 충분히 지지를 받는다면 추가적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그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다행히도 목요일 날 이후부터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조금 감소되기 시작하면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지지를 조금 잡아가는 과정들이 현재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제가 선을 그어놓은 24,400원대의 라인이 크게 무너지지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도 공략이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저항대가 지지대로 바뀐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차트의 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의 지지가 얼마나 튼튼한지,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이날 목요일날 당시에도 종가가 이 라인 위에서 마감을 했었고 금요일과 월요일도 지금 어디예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은 채 지수 자체는 하락했지만 이 종목은 이 자리를 지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 구간부터 분할 매수 전략으로 잡아도 사실상 추가적 상승을 노려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또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 한빛레이저도 마찬가지로 어제 시간에서 좀 상승을 보였어요. 개인적으로 피롭틱스랑 이 한빛레이저 두 개 다 차트의 자리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롭틱스는 이미 지지 구간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다면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급이 동반된 상승이 1차적으로 나왔었어요. 이때 당시 보시면 지난주 목요일이죠. 상한가에 한번 근접을 했었다가 아쉽게도 어느 정도 이 상승폭이 반납되면서 마감이 됐었는데 자, 이날 같은 경우도 지금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 다음 날입니다. 무려 6% 가까운 하락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상승 부분에 대한 거래량 대비했을 때 굉장히 적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주가는 굉장히 위에 있지만 매도한 물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매집되어 있는 물량 자체는 아직도 위에서 머물러 있다. 추가적 상승을 노리고 있다라고 차트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어제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시장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었죠. 1% 가까이 1%가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종목들이 소폭 하락했지만 이 종목은 어때요?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아래 꼬리를 달고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어요. 이 구간에서 시간에서 상승을 보였다는 것 자체는 오늘 윗꼬리를 보이면서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도 현재 저항대 구간에서 돌파가 나온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 이 현재 구간에서의 대응, 실시간적으로 우리가 대응했을 때 단타로 공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런 종목들은 단타로 공략해야 되고요. 아까 봤던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스윙 관점에서 분할 매수 전략 지금부터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저는 각 종목마다 전략을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고 계시죠? 혼자서 공략하기 힘드시다면 저와 함께 이 팍스통신망으로 오셔서 함께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개장전 이슈 첫 번째 유리기판에서 살펴봤습니다. 데이터 속도는 빠르게 하면서 전력 소비량은 절반으로 줄여주는 유리기판. 또 SKC가 최근에 CES에서 직접 유리기판을 소개하고 또 엔비디아에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또 시사를 하면서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는데 관련해서 두 종목 관심주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필옵틱스의 경우 지난주 목요일에 직접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략하면서 말씀을 해주시자마자 그 구간을 기점으로 또 상승이 나왔었죠. 또 지지를 받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오늘 팍스통신망에서 이 단기적 스윙에 대한 관점에서 또 공략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또 한빛레이저의 경우에는 또 단타 관점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두 가지에 대한 공략법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공략해야 될지 정확한 타점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은지에 대한 힌트들 그리고 자세한 가이드들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모두 세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유리기판 미리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또 어디서 살펴볼까요? 일단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기술주의 반등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네. 아무래도 재료가 있는 테마들이 먼저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특히나 이번 주에는 일정 하나가 잡혀 있습니다. 이번 네. 주가 아니라 사실 오늘 예정되어 있는 일정인데 스페이스 X의 스타쉽이 오늘 7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우주항공 관련주들과 위성통신 관련주들 충분히 조금 움직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따라서 관련주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 같이 보시죠. 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스타쉽의 7차 발사 일정 확정이 됐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월 14일 오늘이죠. 근데 지금 원래 오늘 기준으로 스페이스 X뿐만이 아니라 뉴글렌이라는 새로운 이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까지 같이 발사될 예정이었는데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기상 악화 어느 정도 이 엔진 결함 등으로 발사가 조금 일정이 연기가 된 시점이고요. 스페이스 X의 스타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금 지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으나 전반적인 어제 시장 하락에서도 충분히 자리를 잡아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이 스페이스 X의 관련주로서 충분히 기대감이 동반되고 있고 수급적인 측면도 저가 매수가 유효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정들을 참고로 현재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빠지지 않는 종목들 조금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스페이스 X가 26년 화성 탐사 목표 달성을 위한 스타쉽의 7차 발사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4일 오늘이고요. 오늘 오후 4시에 발표될 예정, 오전 7시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확정이 됐고 여기에 대한 발사로 인해서 충분히 움직일 종목들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들은 두 가지를 조금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인 AP 위성과 추가적인 스페이스 X의 직접적인 관련주로 편입되어 있는 KTIS 두 개의 종목을 조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이제 이미 우리 팍스통신망 안에서는 한번 제가 브리핑을 드렸던 종목들이기는 하는데요. 자, AP위성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소폭 하락으로 출발할 예정이긴 합니다. 다만 전반적인 움직임 자체가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종목의 하락보다 어느 정도 자리를 조금 잡아주고 있는 것 자체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가 하락보다 추가적인 어느 정도 지지가 잡혀진다면 추가적인 슈팅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구간이기도 해요. 자, 두 번째 종목 KTIS 같은 경우는요. 사실 AP위성과 조금 다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AP위성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나라 안에서도 우주항공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항상 움직임을 좀 같이 보여줬던 종목이라면 KTIS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X의 이슈가 뜰 때마다 움직였던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움직임 자체는 파동 자체는 AP위성이 조금 더 강하게 드러나는 반면에 이 KTIS 같은 경우는 조금 조용조용하게 움직이는 이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 차이가 뭐냐? 자, AP위성 같은 경우는 파동을 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눌림목이나 이런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면 KTIS 같은 경우는 언제 상승이 나올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다만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 꾸준하게 매집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충분히 저점에서 선취매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저점에서 선취매를 하게 된다면 이 슈팅이 나왔을 때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가 또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시장이 만약에 상승이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재료가 있는 테마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셔야 시장이 직접적으로 반등이 났을 때 여기에 대한 수익으로 우리가 또 챙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로 나눠봤을 땐 개인적으로 지금 우주항공 관련주들 저가에서 충분히 매수가 조금 가능해 보이는 포인트니까 내가 만약에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기술주로서 포트에 조금 하나 정도는 담아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받아보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바로 QR코드 지금 바로 찍으시고요. 파스통신망으로 오셔서 여기에 대한 수익들과 정보들 함께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개장전 이슈 우주항공에서 챙겨와 주셨습니다. 네, 스타쉽 7차 발사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앞두고 있습니다. 또 블루 오리진의 뉴글랜도 기상 악화로 미뤄지긴 했지만요. 앞으로의 발사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우주 항공주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두 가지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데 AP 위성의 경우에는 현재 동시호가 상황에서는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어제 약세장에서도 지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종목 함께 공략해 볼 예정이고요. KTIS의 경우에도 스페이스 X와 관련된 이슈가 뜰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지지가 나오는 구간에서 공략하실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 종목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내 포트에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오셔서 개장 상황부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1월 14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오늘 현재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502선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말씀 주신 2,500선 회복한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2,714선 지나가면서 0.9%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조정을 딛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19만 4,900원 선까지 올라와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셀트리온도 오늘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2%대 상승하면서 오늘 2차 전지단에서 상승폭 출발 상황 굉장히 크게 큰 폭으로 상승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약바이오주들도 대부분 상승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삼천당 제약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 우위 보이고 있지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이 코스피에서 다시 한번 담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출발 상황 지금 지수 자체로만 봤을 때는 2,500선을 또 회복을 했는데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떨까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나쁘지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시장 출발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네. 아무래도 최근에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이 지금도 조금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고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상승 부분 대비 국내 증시가 지금까지 올라오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점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지금 오늘 미국 시장에 대한 마지막 부분이 전략 후강 장세가 좀 나타났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그대로 지금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약 이틀 동안의 시장의 하락이 지금 진행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충분히 저가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다행히도 상승 출발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시장이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고용지표 그리고 이번 주에 내일이죠 당장 내일부터 발표되어 있는 물가 지표들이 줄줄이 나올 예정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 충분히 리스크를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오늘 우리 국내 증시가 정강 후약 장세를 좀 나타낼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오늘 하락 종목 수보다는 상승 종목 수가 굉장히 많게 출발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윗꼬리도 달아주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종목들을 편입해서 들고 가는 것보다 천천히 분할 매수 전략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내가 리스크를 관리하기에 조금 더 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시점에서 좀 올라가는 종목들을 간단하게 조금 살펴보면요. 지금의 시점에서는 일단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필옵틱스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이 지금 한 5% 정도에서 상승 출발을 해서 10% 가까이 상승이 나왔는데요. 자, 목요일 날의 고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지금 지지대로 작용이 됐기 때문에 어제 시점에서의 시간의 상승이 나왔었고 이때 당시 사실 목요일 날에도 추가적 상승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지만 아쉽게도 그 전대에 있는 매물대에 부딪혀서 조금 내려온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의 시점에서 다소 거래량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조금 더 동반이 돼준다면 지난주 화요일 목요일과의 고점을 다시 한번 재돌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게 뭐 필옵틱스나 SKC, 한민레이저 등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뒤로 따라주는 게 지금 일부 제약주들과 조선주들 지금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시장의 하락에서도 충분히 움직임이 계속 꾸준하게 있었고 저점에서부터 어느 정도 받아치고 올라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살펴보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요즘에 조선 대장주라고 따진다면 하나 엔진, 두 번째로는 지금 가지고 계시는 1승 같은 종목들이 있겠죠. 지금 이런 종목들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이런 전략들을 다 설명을 드리기가 사실 시간이 좀 부족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굉장히 짧죠. 자, 이후의 전략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물론 오늘 제가 포착 종목도 가져오긴 했지만 앞으로의 시장 대응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 포트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찍으시고 팍스통신망으로 함께 오셔서 여기에 대한 전략들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저점에 대한 저가 매수세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무리하게 이 상승세를 쫓아가기보다는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들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면서 무리한 종목 편입보다는 흐름을 살펴보는 매매를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개장 전 이슈로 살펴봤던 유리기판, 그중에서도 필옵틱스 함께 살펴봤었는데 이 종목 오늘 5%대 갭 상승 출발을 하면서 10% 가까운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량까지 동반이 돼준다면 지난주에 고점을 재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장 전 이슈부터 개장 이후의 상황들까지 실시간으로 가이드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약주, 조선주 관련 움직임들도 있는데 방송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두 살펴드릴 수가 없거든요.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한 가이드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은 어떤 테마에서 만나볼까요?
오늘은 이제 어제 시장을 조금 주름 잡았던 네. 재난 테마를 조금 한번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시장은 어찌됐든 미국 LA 산불 화재에 대한 좀 초점을 맞춰주고 있다라고 좀 살펴보고 있는데 네. 사실 너무 큰 피해가 지금 발생이 됐죠.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단순하게 테마성을 좀 넘어서 그 뒤에 따르는 후속주와 후속 테마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의 섹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자, 근데 어떤 이슈가 있었냐?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에서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났는데 그게 그냥 일반 산불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면적으로 번져지게 되면서 미국 하나의 캘리포니아주를 예를 들었을 때 캘리포니아주 기준으로 약 1년 GDP의 약 4% 정도의 손실을 지금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실 지금 피해가 굉장히 크다. 그냥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LA의 산불이 대략 나흘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약 4분의 1 크기가 지금 면적이 산불이 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최대 규모로 따져갔을 때 88조 원이 아니라 200조 원까지 늘어났다라고 해요. 어느 정도 지금 진압이 되고 있는 과정 중이기는 하지만 최대치로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대략 200조 원 가까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불꽃놀이 화재가 좀 진압이 됐었다가 강풍을 타고 재점화되는 바람에 산불에 좀 번졌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주거 지역까지 번지면서 인명 피해도 물론이고요. 여기에 대한 보험 손실까지 하나 기준으로 약 29조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큰 피해가 지금 덮쳐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관련주로서 어제 후속주들이 대표적으로 좀 움직인 테마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장 시작하면서 공기청정기 관련주들이 좀 두각을 드러냈었죠. 네. 왜냐하면 산불이 나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공중에 좀 뭔가 많이 떠다니잖아요. 네, 이산화탄소도 엄청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 공기청정기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있었고 사실 미국 정부가 최근에 노후화된 전력망들을 새로 교체한다는 이슈가 나왔었어요. 작년부터 얘기가 있었었는데 이번에 이런 사태가 조금 일어나다 보니까 그 전력망을 교체하는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이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망 관련주들 어제 상한가에 좀 일부 몇 종목은 들어가기도 했었고 이 기타 종목들도 어느 정도 조금 강세를 나타나기도 했었죠. 이 외에도 뭐 탄소 배출 관련주들이나 뭐 재건 관련주들 여러 테마들이 조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련주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미 어느 정도 1차적인 상승들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요. 저는 이렇게 단기적인 테마성의 종목들을 공략을 했을 때는 이 단발적인 하나의 재료, 분명히 하나의 재료가 굉장히 좋다면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에 이 어느 정도의 매매 테크닉이 있지 않다면 이 단발적인 테마에 여러분들이 사실 쉽게 수익 실현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공략을 했을 때 단발적인 테마로 빠른 상승을 원할 수도 있지만 기타 다른 재료들도 함께 가지고 있어서 내가 만약 물리더라도 다시 탈출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 혹은 기타 종목들보다 수익률이 조금 적을 수는 있겠지만 확실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선별을 조금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일단 첫 번째 재료예요. 아무래도 산불에 대한 재료인데 미국 산불로 인해서 발암 물질이 지금 계속 떠다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악마의 바람 비상이라고 할 정도인데요. 자, 여기에 따라서 N95 마스크를 미국 정부에서는 착용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마스크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지 않나요?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지금 현재 시기가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호흡기 질환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자,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약 4개의 호흡기 질환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쿼드데믹에 대한 우려까지 번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특정 주에서는 여기에 따른 마스크의 착용 의무화까지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마스크는 이미 LA 산불이 꺼지게 된다면 마스크 다시 재료가 소멸되느냐? 아니죠. 우리가 원래 공략을 했던 이 호흡기 질환의 마스크에 관련된 재료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공략했을 때 수익 볼 가능성은 재료의 다양성으로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화장지나 티슈, 기저귀 등 위생용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한 마스크 당연하게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중에서도 마스크를 생산을 하는데 자, 마스크 생산 설비를 이미 구축을 했고 KF94 마스크는 미국 N95 인증을 이미 취득을 한 마스크예요. 이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마스크가요. 자, 그래서
이 마스크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서 이미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미 이 종목 설명만 들어도 이 종목 뭔지 알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제가 지난주에 이 종목을 갖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미 들어갔었고 어제는 1차적인 상승으로 슈팅이 나왔기에 우리가 1차적인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점에서는 어제 슈팅이 나오고 다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다시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 방송을 보고 같이 공략을 못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저희 팍스통신망에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겠죠. 이미 팍스통신망에 함께하신 분들은 이 종목으로 수익을 1차적으로 챙기셨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똑같이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설명? 자, 선을 길게 두 개를 그어볼게요. 첫 번째 선 바닥의 선입니다. 2,700원만 오면 이 종목은 다시 올라가려고 해요. 자, 반대로 위에도 제가 선을 하나 그어드릴 건데요. 대략 4,000원만 오게 되면 이 종목은 다시 아래로 내려가려고 해요. 자, 그럼 이 종목은 2,700원과 4,000원 사이에서 긴 기간 동안 횡보를 하면서 뭘 하고 있다? 매집을 하고 있다. 자, 이유 없는 상승, 이유 없는 거래량 동반은 없습니다. 꾸준하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구간만 오면 부딪히는 것은 최근에 이때 당시 상승으로 인한 어느 정도의 매물 소화를 지금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 어디예요? 자, 이 박스를 두고 봤을 때도 현재 시점에서 바닥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공략을 했을 때, 자, 바닥에서 이미 짚고 올라오는 과정이잖아요. 자, 바닥에서 짚고 올라오면 4,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 아까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시점 3,000원입니다. 3,000원에서 물론 4,000원대까지 몇 프로의 상승이죠? 대략 30%의 상승이에요. 자, 우리가 이 종목을 공략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대략 20%에서 30%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의 시점 같은 경우는 어제 슈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 상승이 나오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조금 테마 자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옥석 가리기가 조금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LA 산불로 인해서 수혜받을 테마가 어떤 것인지, 재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테마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에요. 물론 지금 어제 움직였던 종목들 대부분이 본다면 저는 그 중에서도 탄소 배출 관련주들은 조금 더 재료의 지속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스크도 마찬가지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던 재료의 다양성을 갖고 있는 테마니까요. 자, 이 부분들 차트의 기술적 분석까지 여러분들께 잘 설명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고 나도 한번 단기적으로 공략해서 수익 좀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는 방법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단 QR코드 찍으시고요. 이제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 딱 3분 남았어요. 3분 안에 얼른 오셔서 오늘 저와 함께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 마지막으로 가지고 와주셨는데 마스크 관련주에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사실 최근에 LA 산불이 번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 피해 규모가요, 서울 면적의 4분의 1가량이 이미 전소가 됐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여기서 앞으로 진행이 되기까지 대략 200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도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발적 테마에 수익을 실현하기란 굉장히 쉽지 않은데요. 기타 다른 재료까지 같이 가져가면서 추가적으로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관련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이 종목 LA 산불 외에도 또 산불이 진화가 되더라도 호흡기 질환 관련해서 또 쿼드데믹과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꼭 같이 체크하셔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지와 티슈, 기저귀와 같은 위생용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의 마스크가 미국의 N95 인증까지 또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아마존에서까지 판매가 되고 있는 굉장히 수익까지 튼튼한 기업이고요. 또 팍스통신방에서 저희가 지난주 얘기를 했었고 1차적으로 수익을 한번 챙긴 종목입니다. 이 종목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다시 공략이 가능하고 또 어느 정도의 대응 전략까지 추가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신다면 이 종목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 챙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공략법과 자세한 가이드 팍스통신방에서 잡아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자리에서 공략하셔야 됩니다. 늦기 전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이제 방송 시간 1분여 남았거든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장 시작한 지 18분 정도 흘렀는데 이제 오늘의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오늘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들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조금 더 상승폭을 확대하기보다는 오늘 갭상승 구간에 대한 차익 실현이 조금 먼저 나오고 있는 현재의 시점입니다.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소폭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지가 오늘의 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다행히도 외국인과 기관이 장 초반에는 조금 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그래도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체 뭘 공략해야 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힌트를 드리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조선주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조금 낙폭이 나왔던 로봇주들 위주로 한번 조금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나는 종목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종목까지는 드리지 못해요. 자, 지금 바로 아래 QR코드 찍으셔서 팍스통신망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저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